야, 성심당빵을 먹어보다니. 근데 선생님 대전 갔다 오신 거 아니지 않아요? 차가 마침 돌아오는 차가 내가 예정보다 강의가 길어져서 항상 저는 길어지거든요. 질문이 많아서. 질문 시작하기도 전에 길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정된 차표를 놓쳤어. 아, 그래서 차를 끊으려다 보니까 중간에 나눠서 타야 되더라고 어차피. 그래서 그냥 대전역에 한번 내려서 장을 보셨구나. 장을 보고 가자. 딱 맞더라고. 아니 이렇게 대전에서 내렸다고 성심당까지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챙겨 오실 분이 근데 아니었던 걸로 역사에 기억하는데. 있잖아요. 아, 사람이 변하기로 했습니다. 변해보기로. 그래서 하던 거 안 하고 안 하던 거 하고. 왜 갑자기요? 펭귄 다큐멘터리를 본 다음부터 느낀 바가 있어서 펭귄? 요즘 잠깐씩 이제 시간이 나면 차에서 예전 같으면 그 뭐 부동산 유튜버들 요즘 또 무슨 헛소리 짓거리나 이제 그런 것 좀 듣고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내가 바꿔야 되겠다. 뭘 보지 하다가 이제 자연 다큐를 시작한 거예요? 예, 오. 옛날 동물의 왕국 시절부터 이거 약간 이렇게 세대가 꺾이는 뭔가 이렇게 그 느낌 맞아.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세상 만사 이제 귀찮다 이거지. 그래서 그냥 자연 속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네. 황제 펭귄과 관련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네. 진짜 재밌어. 네. 황제 남극에는 웬만한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추워서 아무도 못 사는데 네. 유일하게 진짜 추운 곳에 사는 그 펭귄이 황제 펭귄이에요. 네. 되게 도도하게 생겼어. 근데 걔네들은 바다로 이제 알이 까서 이제 새끼가 길러지다가 바다로 나가잖아요. 그럼 네. 얼마나 재밌겠어. 신나게 막 물고기 잡아먹고 신나게 놀다가 어느 날 수컷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그 얼음 빙판 위를 향해서 수백 킬로를 헤엄쳐서 연어 떼처럼 돌아오기 시작해요. 본능이지 본능. 네. 그럼 거기서부터 둥지를 짓기 시작한다. 애 낳으려고? 애 낳으려고. 각자 수컷이 1가구 1주택으로. 아, 수컷이죠. 수컷들이. 그래서 막 집 짓는데 남극 빙판 위에 무슨 집이 있겠습니까? 집질 도구가 거기 없을 거 집은 아니야. 남자 몫인가? 그러니까 여기 가서 돌 하나 집어다가 놓고 풀떼기 하나 집어다 놓고 또 그러면 옆에서 딴 놈이 집어다 놓은 돌 훔쳐다가 갖다 듣는 놈도 있다. 그럼 싸움도 나고.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 놓으면 한 2주일쯤 후에 암컷들이 대거 그 동네로 암컷들 펭귄 수천 마리가 단체로 헤엄쳐서 거기로 옵니다. 본능이지 본능.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기 집이 될 만한 걸 찾는데 놀라운 건 네. 이미 짝은 대충 정해져 있어. 바다에서 놀 때 남친 여친이 이미 있었던 거야. 아, 진짜요? 그런데 올라와서 집이 마음에 안 들면 쓱 모른 척하고 기준이 진짜 집이에요? 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와. 그대로 인터뷰해 보지는 않았으나 뭐 그러면서 서로 뭐 파트너가 바뀌기도 하고 뭐 그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너무 서운하겠다, 수컷은. 야, 이제 열심히 우리 집 진우 지어놨는데. 형님이 부동산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내가 이제 포인트를 맞춘 부분은 네. 좋은데 걔들은 왜 바다에서 신나게 놀다가 네. 그때부터 펭귄들은 고생의 시작이에요. 네. 수컷들도 집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생의 시작이고 암컷들도 그때부터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해서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새끼는 어른이 될 때까지 남극 빙판 바닥에 노출이 되면 안 돼. 체온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애를 자기 발등 위에다가 항상 놓고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그래서 애를 발등 위에다 놓은 펭귄은 먹이를 못 잡으러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불편해서. 근데 아빠가 잡아오는구나. 그래서 한 번은 아빠가 가서 잡아오고 또 한 번은 엄마가 가서 잡아오는데 애들이 물가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물가까지 한 또 2달을 걸어가서 거기서 사냥을 해서 잔뜩 입에다 담아다 또 상륙을 한 후에
펭귄 걸음으로 한 2달을 걸어야 야. 새끼 있는데 오는 거야. 그 사이에 음식이 상하겠다. 거의 발효되겠죠, 그죠? 아, 이거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뿌이. 아니야 이미 빈정 너무 상했어. 왜? 전반적으로 반쪽이 됐네. 이럴 수가 없네 진짜. 출입을 아니 손님이 다시 우리 안방마님이 나 너무 오면 서운하다. 정말. 출입이 이게 지금 너무 서운해. 출입증이 만료된 거예요? 이거 왜 가지고 있으라 그랬어? 맞아. 이거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해서. 아니 야, 여기 다른 데 가면 진행자야. 그럼요. 나 SBS, 아니. 내 SBS 방송국 한번 갔다가 나 진짜 MBC 할 말 우리- 많다. SBS 가니까 이 스튜디오만한 두께의 기둥에 아이 이 정도는 아니에요. 요거 절반 정도 두께. 가봤구나. 아, 그럼요. 어혜진이 LED로 움직이면서 아 진짜? 막 진행자 된 진행자도 그렇게 우상화 시켜주는데 우상화. 난 지금 15년째입니다. 그 밑에 써 있어. 어혜진을 추앙하라. 진짜로? 그럼 2년 차는 동상 세워준다는 말이 있어요. 저 좀 자주 가잖아요. 저. 거의 한 5m짜리 5m LED 되죠. 이렇게. 어. 야, 아, 근데 그게 됐고 나 진짜 됐고. 와 나 진짜 이거 마지막에 그만둘 때 그래도 이건 반납하고 가야 되니까 내가 뭐 몰래 드나들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PD님한테 이렇게 반납을 이렇게 했더니 PD님이 그 당시에 넣어두십시오. 뭐 언제 또 항상 우리 식구인데. 그럼요, 언제 올지 그럼요. 또 모르는데 그리고 진우 선배가 옆에서 쿡쿡 찌르면서 야 잘 갖고 있어. 내가 출입증 잃어버리면 너한테 연락할 테니까. 자주 잘 갖고 잃어버리거든요 있어. 이런 거. 자주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고이 진짜 버리지도 않고 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오늘 오라고 하셔가지고 딱 이렇게 딱 찍었더니 사방에서 아니, 경비가 아니, 오고 삐, 띠기 하면서 막. 그 과정이 또 있어요. 막 주차도 이제 등록을 네, 맞아. 연장 안 됐구나. 차도 바꿔갖고 그래서 가는데 이제 막더라고 일단 손에 잡히는 맞네. 차량- 경제 녹음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여줬어. 이렇게 보여줘서 나 원래 드나들던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열어주셨어. 근데 뭐 지하 2층은 이제 이게 있어야 바로 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하 2층에 가면 되지. 이게 있으니까 지하 2층에서 딱 세웠어요. 그리고 이거 찍고 올라온 대로 딱 했는데 문이 안 열리는구나.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아 이게 저쪽 했더니 해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MBC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일을 열심히 하죠. 제가 오늘 갱신 신청해 놓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굳이 오늘 놀러 온 건데 뭐 또 오셔야지. 굳이 뭐. 잘 아니, 지내셨어요? 어떻게 선생님 왜 이렇게 살이 지내셨어요? 빠지셨어요? 살 진짜 많이 빠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오. 앞자리가 바뀌었는데 오겠네 그럼. 사겠죠. 잘 몰라서. 여전하시구나. 일부러 도발한 거죠? 나 오겠네에서 뭐가 온다는 거지? 그러고 약간 처음에는 위가 좀 안 좋아가지고 네. 막 위경련 몇 번 어휴. 나고 그랬더니 이제 음식을 잘 못 먹어가지고 살이 막 많이 빠졌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 음식이 위가 작아져서 그런지 음식이 잘 안 들어가서 거의 하루에 한 끼? 막 이렇게 1.5끼? 이렇게 먹었더니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어요. 이거 약간 안 좋은 거 아닌가? 근데 내가 또 그 작년 말에 암보험을 들어놨는데 네. 이게 그 기간이 있잖아요. 90일은 그 1년 안인가 뭔가 면책 걸리면 안 돼. 기간, 네.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위 보험사 내시경을 너무 하고 입장에서의 면책 싶은데 기간. 그걸 네. 넘기려고. 그치. 아이고. 만약에 혹시나 너무 재수 없게 위내시경을 했는데 조직 검사를 해야 돼서 했다가 뭔가 잘못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네. 지금도? 네. 진짜 위험하다 위험해. 그래서 근데 살이 계속 빠지긴 빠져요. 먹어도 빠져. 그래서 먹어도 빠진다고요? 네, 그거는- 요즘에는 먹어도 빠지고 근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얼굴이 약간 오이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이지? 이게 이렇게 이게 날상해졌다고. 이렇게 쪼글쪼글 막 이렇게 막 탱탱하지 않고 살이 갑자기 빠지면 사실 확실히 주름 많이 생겨요. 또 살이 갑자기 빠지면 뭐 그 대중 없이 빠집니다.
무슨 그러니까 말인지 뒤에 못 알아. 가속도가 붙으면 무슨 말인지 못 저희는 알아들으시는구나.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체 부위에 상관없이 대중 없이 빠집니다. 막 귀살도 빠지고 막 네, 그렇습니다. 의외의 발바닥 막 빠지고. 근데 신발이 커졌네. 맞아요. 신발이 커졌어. 진짜요? 신발이 커졌어. 진짜 많이 빠지셨나 보다. 양말이 막 헐거워졌어요. 그건 거짓말이다. 양말은 신으면 웬만하면 받아들여야 돼. 예능하셨나? 이게 많이 늘었네. SBS에서 MSG 가. 많이 변했다. 그렇게요. 하여튼 그랬는데 진짜. 나는 좀 아파가는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막 예뻐지셨다고. 요즘에 뭐 이렇게 뭐 했어요? 뭐 했어? 했어? 얼굴 너무 좋아 보여. 막 그렇게 얘기하셔서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화면빨이 좀 괜찮아졌나 그래. 본데? 그래서 댓글로 뭐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뉘앙스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우리말은 뭐 했어요? 라고 하는 거하고 뭐 했어요?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뭐 했어요? 라고 하는 건 yes와 no를 말하라는 거고 뭐 했어요? 라고 하면 뭐 했는지 주관식으로 말하라는 건데 근데 댓글에는 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 선배 뭐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완전 지금, 완전 했죠, 지금. 돈을 덕지덕지 바르고 왜 계시고. 그러는 거야? 그거부터 보여주세요. 뭐? 편하게 한번 나는 웃어주세요. 이빨. 치과를 다녀왔고 라미네이트. 라미네이트? 그런 그 연예인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이유. 그리고 옆에가 이게 바짝 붙지 않았어요? 그 뭐 다운펌은 다운펌. 소문들어 알고 다운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했고. 피부도 색깔이 좀 달라졌을 텐데. 피부 너무 좋아졌는데? 네. 그분은 다닌 지가 좀 됐죠? 흑자가 이제 확실히 좀 흐려졌어요. 그런가요? 와. 그거는 환해졌어요, 좀 오래됐고. 그리고 전반적인 이것도 축소가 있을 텐데. 약간 좀 살도 슬림해졌지. 빠지셨어요. 약의 기운을 빌리고 약도 있죠, 약을 또. 약을? 예. 그 위고비 같은 거? 네. 그것도 왜 그래요? 뭐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야? 근데 그게 뭐 특별히 계기가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우연도 있어요. 이게 참 애매하네. 되게 애매하네. 왜? 무좀 치료하러 갔다가 피부과까지 가게 됐고요. 영업을 당하시고. 피부과는 무점 치료하다 가게 됐고. 다운펌도 다운펌도 이 아래를 해야 되는데 위를 하셨구나. 그렇죠. 그 다운펌도 그냥 뭐 그 하려다가 시술사가 그냥 해보시죠 했는데 그랬다가 하게 됐는데 반응이 좋고 네. 계속 하라고 해서 하게 되고. 하고 되고. 아니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셨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또 요새 인물 나세요. 오, 그래서 진짜. 약간 인물 나. 약간 아침에 이렇게 딱 스튜디오 들어갈 때 위고비도. 있잖아요. 남자들 그날 아침에 거울 봤을 때 약간 괜찮다고 느낄 때 저는 스스로 평생 그런 적이 없어서. 평소보다 그때 약간 네. 그 몸의 움직임이 살짝 달라지는 뭔가가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 게? 약간 뭐 박 PD도 나이 들어보면 그냥 아는데 이렇게 걷다가 네.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걸어? Look at me, look at me 막 이거. 뭔가 나 좀 자신 있다 그런 게 최근에 걸음걸이에서 약간 느껴져요. 진짜 그 가늘어지셨는데? 네, 그 약.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나의 마지막 5kg는 몇 킬로 빠지셨어요? 진짜 이상한 곳에 살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 옷이 다르구나 느낌이. 옷도 그러니까 오 진짜 버티고 어려워지셨어. 네, 버티다가 그렇죠. 버티다가 지난달에 옷 정리를 해버렸거든. 네. 이제 못 입을 옷이구나. 아깝다. 셔츠 뭐 100 사이즈 이런 거 조금씩 끼기 시작했던 거 조금만 살 빠지면 입어야지. 그래서 쌓아놨던 거 다 버렸거든. 아이고 그거 맞을 텐데. 이제 맞겠더라고. 그러니까. 남겨놓은 옷도 나도 오늘 조금씩 커. 대학교 때 청바지 입고 왔어요. 오. 이 자랑질들 뭐야? 근데 나는 천연 위고비였고 네. 여기는 하여튼 그래서 많이 달라지죠. 하여튼 그러니까. 하다가 좌충우돌 확실히 요새 인물이 나세요. 동생이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누구 동생? 내 동생. 뭔가 약간 저 SNS가 저기 그건 되게 아니다. 달라요. 그건 아니야. 웃을 때 막 시원하게 보여주긴 싫어요. 네, 살짝 보여요. 원래 내가 잘 그렇게 안 웃는 네, 스타일인 그렇게 건가 봐. 네. 근데 조금씩 올라가고 계세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입술의 각도가 그런가요? 처음에 약간 더 했을 때는 근데 윗니가 또 잘 안 보이다가. 의외로 전 라미네이트 한 사람 처음 보는데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진 않나요? 일부러 그렇게 안 한대요. 반짝이가 아니라 이게 이제 기왕 하는 김에 하얀 걸로 하세요. 일부러 미백도 하는데 뭐라고 해서 그런가요? 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좋은데? 그러네. 그래서 박정호 교수님도 꼬셔서 4월달에 잡아놨어. 상담 받으러 네, 저 가십니다. 상담 받아. 비싸지 않아요? 우리 저거 비싸죠, 비싸죠. 비싸죠. 저거
있을 때 많이 봐둬야 됩니다. 아, 삐뚤빼뚤하는 거? 그래서 조만간 이게 볼 수 있어요. 자연치를 그냥 이걸 건드리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막 와 다들 혹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애청자 중에 치기공 하시는 분이 시공하신 분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카톡 드린다고 저한테 왔어요. 하지 말았어야 하고요. 미니시든 뭐 라미네이트든 기존 치아를 손상시키는 건 그래. 제일 안 좋다. 자연 치아가 제일 좋다. 그럼 네. 치아도 뼈잖아요. 맞아요. 왜 뼈를 깎는 고통을 그렇게 자, 내가 굳이? 펭귄 이야기 한 게 그게 있어요. 그 이유가 펭귄 이야기 아까 다 말했잖아. 맞아. 그 펭귄들이 그렇게 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갑자기 신나게 놀다가 사람 나이로 18살쯤 펭귄이 되면 갑자기 뭔가 몸에서 호르몬이 생기기 시작해서 나 가서 이제 애 낳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컷들도 고향으로 오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라는 게 한 달 정도 헤엄치고 펭귄 걸음으로 2달은 걸어야 도착하는 곳이에요. 네. 거기에 와서 수컷들은 집을 짓기 시작하고 암컷들은 한 일주일에 와서 거기서 알을 낳기 시작해. 그 다음부터 그 해 한 계절은 완전히 육아에 몸을 바치는 거예요. 한번 보면 엄청 고생해. 그렇겠죠. 그렇지. 그 혹한기에. 야, 잔뜩 물고기를 물고 왔는데 이제 이걸 애를 줘야 되니까 물고기를 이렇게 몰고 엄마 펭귄이든 아빠 펭귄이든 걸어. 펭귄 걸음으로. 2달을 걸어. 그러면 수컷과 애기들이 모여있는 자기 마을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자기 수컷과 자기 애기를 어떻게 찾냐. 똑같이 생겼는데 펭귄은. 하여튼 거기서 찾아. 그래서 애 앞에다가 그 쏟아내줘. 네. 그럼 애도 먹고. 그걸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고생을 할까 생각해 봤지. 본능을 따르기 때문이야. 어떻게 기승전 이렇게 가? 그러니까 라미네이트를 어떻게 해줄지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네. 그러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행복해질 방법이 있는데 왜 자꾸 살다 보면 생로병사 내지는 불행한 쪽으로 힘든 쪽으로 가게 되냐라는 고민에 대해서 그냥 본능을 따르기 때문이구나. 그냥 마음이 가고 흐르는 쪽으로 두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예를 진우 들면 기자가 여태까지 웬만한 설명을 하면 그거구나 하고 이해가 쏙쏙 되는데 와 내가 이 선배를 알고 나서 처음으로 이해가 안 간다 싶어. 예를 들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펭귄 중에 나 17살, 18살에서 야 나도 이제 내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집을 짓고 알을 낳아야지라는 마음이 들었던 펭귄이 아니야. 이걸 왜 해야 돼? 예를 들면 어디서 딱 주사를 맞고 그 호르몬이 딱 사라졌어. 그럼 그때부터 그 펭귄은 어떻게 살까요? 다른 일을 하겠죠. 아니 그 바다에서 남들 없는 바다에서 물고기 혼자 잡아먹으면서 신나게 또 노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냥 요즘에 이런 자연 다큐 많이 보시는데 그냥 그걸 본인 감정이입한 것 같아요. 그냥 이해해봐요. 더 활짝 위에만 했어요. 아래만 위에만 했지. 활짝 더 잘했다. 잘했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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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려. 어디까지 얘기했는데 헷갈리잖아. 아니 너무 잘했다고. 본능인 거 말고 너무 그러니까 잘했어. 그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너무 잘했어. 야. 연어도 네. 결국은 왜 와서 잡아먹히냐? 본능을 따라서 상류로 올라와서 알 낳으려고 하다가 다 잡아먹히는 거고 잡아먹히지 않아도 그냥 알 낳으려고 올라와서 몸이 다 찢기고 그러고 알 낳고 죽는 거예요. 네. 바다에서 신나게 놀았으면 훨씬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을 연어가.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겠다. 이게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고 본능에 따라서 살다 보면 그냥 다 그렇게 정해진 불행한 단계를 밟는구나. 자, 그러니까 이제 라미네이트라의 그러니까. 연결관계를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주어진 대로 그냥 살다 가지. 뭐 그냥 느끼는 대로 살지. 몸이 가는 대로 가지. 뭐 남들 가는 대로 살지. 이게 그냥 수천만 마리 펭귄이 사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결론은 하고 싶어서 했어. 맞아요. 하고 싶어서 했어. 아유, 그냥 뭐 간단한 건데. 계속 보면서 박정호 교수님 착해. 박신유 PD님은 막 꿈틀꿈틀 하고 있어. 아니, 저는 그래도 뭐라도 있겠지. 그래서. 하고 싶어서 했다. 맞아.
잘하셨다. 그냥 무료하셨다. 자연다큐 보고 무료하셨네. 잘하셨다. 있고요. 자연다큐 보고 있고요. 근데 참 잘하셨다. 야, 어려지셨어. 3월 20일. 이제 아드님들이 슬슬 썸을 탈 때가 시작된 것 같은데. 아들들 이제 질풍노도의 프레시맨이 됐죠. 이쯤 되면 이제 누가 눈에 들어온다 이런 게 그러니까 있을 텐데. 3월 20일이면 이제 세터도 갔다 왔을 거고. 학업에 열중해야 될 시기가 이제 그러니까 학업이라니요. 무슨 소리세요? 본능에 충실할 때가 왔지. 3년 그래도 고생했는데 연애도 하고 해야죠. 맞아. 둘 다 또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어허, 거참. 별 무슨 얘기 반응이에요? 그 시기가 겹칠까? 어떤 시기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시기와 사랑을 해야 되는 시기가 겹치다 보면 둘 다는 잘 안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하긴 특히 남자들이 그게 잘 안 돼요. 여자도 잘 안 돼요. 아니에요. 진짜요? 여성분들은 잘 되는 분도 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에요? 어. 여성도 안 돼요? 특히 여자들이 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요? 내 주변에 내가 뭐 보기엔 독한 사람이 진짜? 있나? 내가 저도. 보기엔 그렇게 나도 항상 잘 안 됐던 것 같아. 친구들이 막 CC되고 이러면 여자들은 성적이 항상 견조한데 남자들은 남자는 다 떨어져요. 나락가고 그랬었는데. 네. 그거는 남자가 대신 여자 성적을 도와줘서가 아닐까? 몰라요. 하여튼. 그러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서관 자리 잡아주고 자기 자리 졸려서 잡아주고, 숙제 대신 해주고 그래서 과제 대신 해주고 그래서가 아닐까? 자기 성적은 떨어지지. 아무튼 뭐 이런 하여튼 재밌는 아름다운 얘기 시절을 없습니까? 아름답게 보내길 바래. 결국은 인생은 뭐 추억만 남는 그러니까 거지. 뭐 시작을 한 거예요? 느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빠 나 저기 그걸 얘기 안 하지. 옷을 용돈 신경- 뭐 10만 원만 더 보내줘요. 뭐 이런 거 있을 거 맞아. 네. 옷을 좀 더 산다거나. 본인 옷 사느라 관심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본인 꾸미느라? 아직 아니에요? 그거는 없어. 아직 아직은. 아직은 아닌가 보나. 아니면 분명히 지금 설렘이 이런 시작될지는 옷들이 아들 옷을 자꾸 입고 오시는 게 아닐까? 아드님 옷들도 꽤 있어. 이제 맞아. 많이 맞아서. 네. 많이 맞아서 보통 저는 백오를 입고 아들들은 백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백을 다 버렸잖아요. 아휴, 내가 이제 이걸 왜 갖고 있었을까? 미련을 버렸어야 되는데 버린 지 한 달도 안 됐네 진짜. 아, 정말 다시 아들 옷들 이제 입고 105를 버려야지 이제. 만약에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인데 밥 사줘 아빠 하고 데려왔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뭐 사주실 거예요? 여자친구 밥을 사달라고? 그럴 수도 나한테? 있잖아요. 기분 이상할 것 같아. 기분이 상한다고. 가끔 이상할 그런 것 집이 같아. 있던데. 이상하지. 근데 그렇지. 왠지 진우 선배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되게 부모님이랑 자식이랑 되게 살갑고 친구 같은 아 집은 그렇지도 않고요. 그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 여자친구를 왜 나보고 사달래? 아니 그냥 용돈이 지가- 떨어져서 지가 사줘야지. 고마워하셔야죠 그거는. 너무 아직도 부모 의존적인 단편이라고 생각해서 하셔야 되나?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한테 새로 생긴 소중한 너무 사람을 소개해주고 예쁘지 싶은 않아요? 마음도 아이 뭐 그렇긴 한데 난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물론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나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내가 어. 오라 그랬어. 네. 그 밖에서 놀이터에서 논다 그래. 얘 추운데 집에 와라. 아들이 몇 살인데? 11살. 네, 근데 귀엽다, 이제 귀엽다. 내가 그냥 여자친구라고 놀리 중에 친구예요. 근데 동네 근처에 왔대. 그래서 와라. 설레긴 할 거예요. 아니야 설레. 아, 느낌 있지. 11살이면 느낌 있지. 내가 11살 때 절대 얼마나 아니라면서 설렐 거예요. 11살이면 여자친구야 마음속에서는. 여기에서 딱 들어왔죠. 그럼. 집에 오라고 내가 갑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와. 허락 받으면 우리 집에 와. 그래서 했는데 애 방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제 온다고 하는데 빨리 치워 했는데 와 난 이모님이 다녀가신 줄 알았어. 나는 이모님이 좋아한다. 갔다 가신 줄 알았어. 첫사랑이다. 거의 뭐 10분 안에 번쩍번쩍 빛나더라고. 얼마나 세상에. 설렐까? 아, 그래서 야 너 이거 다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어느 한 찬장에 다 밀어놓은 거야. 근데 세상 그렇게 깨끗하게 하더니 근데 갑자기 오는 거라서 집에 뭐 과일도 없고 막 먹을 게 막 없었어요. 그래서 팝콘 튀겨주고 이제 카드 주면서 그 여자친구 데리러 갈 때 편의점에서 뭐 먹고 싶은 거 사와 해도 문자가 막 띵띵띵 오는 편의점 플렉스를 하는 거야. 아우 아 귀여워. 아우 아 귀여워. 왔어. 너무 이뻐요. 네. 귀엽고. 네. 그래서 지금 꽁냥꽁냥 둘이 이렇게 노는데 팝콘 튀겨주고 귤을 줬어요. 네. 근데 우리 아들이 귤을 까서 하나 다 까주는 거야. 와 엄마 까준 적 있어요? 없죠. 아. 귤을 까준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갑자기 무슨 이런 젓가락 같은 꼬치를 가져가더니 그걸 하나하나 여기 꽂아서 하나
하나 꽂아서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거야. 미치겠다. 아. 다큐멘터리 보면 펭귄이 그런다. 펭귄이 그래서 내가 와 진짜 속으로 민망할까봐 뭐냐 이랬는데 야, 사랑이다. 주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또 까줘. 또 까줘. 그러니까 또 알았어 하면서 이야. 죽이는 거야. 야, 요 녀석. 야. 와, 사랑이다. 근데 그렇다니까요. 그 여자친구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예진이. 어? 아, 우연히 갔구나. 기분 좀 묘하네. 그래서 너 아줌마 이름도 예진인 거 알아? 그러니까 네 알아요. 야, 첫사랑. 아, 교수님 귀엽더라고. 첫사랑 언제였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창 공부하실 때요? 네, 학원을 갔는데 되게 이쁜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처음 봤어요. 저는 뭐 태어난 동네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이니까 우리 동네에 저런 애가 있을 수가 없는데 내가 다 아는데 이 동네는 그래서 이제 툭 물어봤죠. 누구야? 그랬더니 그리고 저는 원래 다니던 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중간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 왔대. 그래서 그래? 그래서 어느 학교 다니는데 학교는 아직 안 바꾸고 이사만 우리 동네로 왔나 봐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는 제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이성하고 영화를 보러 갔던 게 그 친구니까. 네. 그래서 사귄 거예요? 그럼 말 걸고 그러게, 관계가 했네. 시작됐네. 시도를 했네요. 광고 시도를 했죠. 어떻게, 저는 어떻게? 의외로 제가 그 목표가 정해지면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예뻤다면서요. 제가 이건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한 미인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하고 어떻게 결혼했는지 뭐 이런 걸 많이 들었을 텐데 의외로 초미녀 근처에는 남자가 없어요. 다들 그래 쫄거든. 맞아. 모르시잖아요. 아 진짜로 초미녀 근처에 남자가 없어요. 어. 네. 그리고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쫄보들이 그냥 다 다 스스로 접는 거예요. 아. 그리고 누가 있겠지. 그리고 저런 여성은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과 사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미녀에게 대시를 했다가 차이는 건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죠. 아, 그건 또 그러네. 그렇죠. 당연한 거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씨 한번 해봤더니 역시 쟤한테는 안 된다. 야 하고 그냥 끝나면 돼. 오, 좀 그런데 멋있다. 초미녀한테 대시를 했는데 뭐가 진행이 조금이라도 됐어. 그럼 이거는 친구들한테 이 어떤 소리 듣는지 알죠? 어쩌다 데리고 왔어요. 제가 친구도 있을 때. 아, 그냥 뻔하지. 왜? 그러니까 왜? 뭐 이런다고요. 야, 정호야, 뭘로 협박한 거야? 아니 그건 그 다음이고요. 처음에 아니 왜? 그러니까 왜? 뭔데? 막 하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 사귀는 사이야 그러면 더 없어 보여요. 그래서 뭐야 그러면 아니야 친구 뭐 딱 그러면 저 여자 자존심 상해. 아니 오히려 여자는 이제 잠깐 화장실 갔거나 뭐 이제 살짝 여자가 뭐 통화로 어디 나간다든가 했을 때 야 뭐야 하면 이제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또 예. 진짜 별거 아니거든. 근데 교수님 근본적으로 왜요? 그러니까 아니 궁금하잖아요. 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우트. 제가 근데 사실은 물론 호감형이시지만 아니요 제가 제 얼굴과 제 능력에 비해서 굉장히 사귄 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미인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상향 지원을 하는 성향이구나. 왜냐하면 상향 지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 볼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퇴짜를 받아도 뭘 문제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향 지원을 했는데 퇴짜를 받았다. 자존심 상하지. 야 이건 뭐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소문날까봐 겁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수님 그냥 근본적으로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초미녀와 사랑을 성사를 시키신 거예요? 그 연애는 과학이에요. 아, 괜히 물었다. 그 과학 한번 알려주시죠. 그래요. 과학이 뭐 그거라도 배우자. 몇 가지 이제 가야 된대요. 아니, 한 분만 더 줘. 22분인데. 그래. 아, 눈치 없이 적어. 속성으로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소개팅을 할 때는 카페나 안에서부터 만나면 안 돼요. 바깥에서 만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때는 제일 많은 데가 저는 신촌 쪽에 학교였으니까 대학로 쪽에 베스킨라빈스 앞에서 만나서 이동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났을 때 처음에 이제 딱 얼굴을 보잖아요. 그때 상대방이 절 보자마자 표정 변화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얼굴이 그냥 나쁘지 않다. 근데 약간 실망한 듯하다 하면 제가 그분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단
데이터를 얻어야 되고 그 데이터는 뭐 항상 일정했을 거고. 의외로 그렇지 그건 않다니까요. 보자고요. 그럼 그럼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미안. 그 다음에 파리 바게트부터 원래 내가 예정되어 있던 커피숍까지 이동하면서 대화 코드가 잘 될 사람인지 아닌지 그 이동하면서 그걸 확인해야 돼. 이 사람이 대화를 잘 받아주고 잘 호응하고 네 아니요가 아니라 다시 질문해주고 이걸 확인해야 돼. 내 얼굴에 집중하기 전에 네. 말로 먼저 홀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그 대화의 템포와 대화 방식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카페에 자리 잡을 때 자리 위치를 정하는 거거든요. 오? 와, 왜냐하면 되게 진짜 뭔가 주도면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대화가 이렇게 능수능란하지 않고 그리고 나한테 관심이 없는 부분도 표정 첫 인상에서 있었고 하면 무조건 창가 쪽이나 이런 데 자리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둘만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거에 공백도 생기고 어색함도 생길 거거든요. 그 공백과 어색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오늘 아닌 것 같다. 오늘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인상이 돼요. 그럴 땐 자연스럽게 창밖을 보면서 시야도 유도하고 창밖의 소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납득이 자리가 갔다. 납득이 필요하거든요. 가. 와. 그런데 나에 대해서 괜찮게 생각했어요. 대화도 잘 되고. 그러면 몰입을 시켜야 돼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코너 그럴 쪽으로 듯한데? 가야 되는 거죠. 이야. 네. 근데 코너 쪽으로 갈 때 조심해야 될 게 가끔 코너 위에 스피커가 있어요. 그 그렇지. 카페는 스피커가 네네네. 그렇지. 그래서 그 스피커 밑에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과의 대화가 이상하게 피로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평소 말하는 온도보다 올라가니까. 그리고 말이 평소보다 중저음으로 낮아졌을 때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서 매력도를 훨씬 더 많이 느끼거든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의 위치를 코너로 갈 때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나 너무 납득당했어. 방송 마치고 빨리 다시 와. 알았지? 와, 나 반했어. 야 정아 방송 마치고 꼭 와라. 와, 홀려. 야. 와. 와. 야, 저 전략적 오빠. 와. 아니, 빨려드는데? 그러니까 그럴듯해요. 그러네. 와. 야, 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구나. 난 저런 생각 한 번도 못했어. 선배도 나름 그래도 대학교 때 아. 인기 많았다고 호소하시는 분 중에 하나잖아요. 아, 아니 난 저럴 필요가 없잖아 나는. 아니, 저 뭐 얘기해도 돼요? 뭐 있어요? 뭐 무슨 뭐요? 무슨 얘기를 또 들어서? 진우 선배 대학 동창분을 알게 돼가지고. 매일 벌써 아침에 재밌다. 매일 아침에 그 나한테 전화 오는 증권사 직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증권사 직원분께 저도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아, 참. 밥을 먹는데 그 증권사 직원이 실적 올려야 되는데 좀 주식 거래 자주 안 해도 되니까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맡길 수 있는 고객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데 내가 주변에 만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내가 항상 을이잖아. 방송 좀 나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나한테 되니까. 갑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만한 사람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꽂아줬지. 돈 좀 저기다 저 계좌로 좀 해줘 좀. 그래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만나셨는데 만났는데 뭐 이렇게 그런 거 물어봤죠. 대학 때 얘기 막 해주시니까 어땠어요? 그랬는데 네. 공대생이잖아요. 에이, 아유 참 별거 없어요? 아니요. 그래. 진짜 난리셨대요? 발랑 까져가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 들었는데? 아니 막 진우 선배 그 좀 젊었을 때는 되게 미소년처럼 그죠. 예쁘게 생기셨던데 인기 많았죠. 그러니까 아이 뭐 쟤는 지가 인기 많은 걸 알아가지고 여자를 그러니까 불렀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MT 같은 데를 가도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막 그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이렇게 약간 혼자서 네. 다들 한참 노때 혼자서 어디 뭐 해변가든 아니면 어디 벤치든 혼자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기타를 친대. 뭔지 알겠다. 어떤 스타일인지 기타 알겠다. 치면서 노래를 제일 하고 재수없는 스타일인데. 노래하고 있으면 여자들이 기껏 우리가 모아가지고 술 마시고 있는데 막 저기로 갑자기 막 간대. 진우야 막 이러면서 그럼 거기서 막 노래해 준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목소리도 엄청 좋잖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기타가 없어도 그냥 혼자서 항상 이렇게 먼 산 바라보면서 분위기를 잡고 있대요. 그러면 항상 그렇게 여자들이 막 이러면서 몰린다고 쟤는 되게 전략적이 되었다고. 노리신 거예요?
그게 선배님 전략이신 거예요? 야 뭔가 데뷔가 너무 확대서 약간 좀 마음 아픈데.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 앉아야 된다는 야 저런 생각을 하는 거구나. 아 말 되네. 그러고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네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네. 근데 뭐 그 얘기를 해드렸더니 되게 좀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뭐 어렸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너무 자랑스러운 얼굴로. 아 그럼요. 그거 사실 엄청 큰 자랑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많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건 노리신 겁니까? 아니야 나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군중과 어울려 있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말도 안 그렇고. 되는 지금도 그렇고.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굳이 기타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할 건 또 아니잖아요. 자라랑 하면서 이렇게. 그건 노리신 것 같은데. 그날 기타를 가져간 것 자체가 불순한 거지 사실은. 그걸 기타가 무슨 하모니카입니까? 그냥 주머니에 하모니카가 있는데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 굳이 뭐 그런 미소년의 얼굴이라면 기타가 없어도 뭐 충분히 뭐 이렇게 말로든 뭐든 그럼요. 눈빛으로든 할 수 있겠거니 했는데 굳이 기타를 해서 혼자 동떨어져서 그러니까요. 먼데 가서 자라랑 그러니까 먼데 가서 동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기타는 뭐 그냥 그렇게 갖고 갔던 거고. 근데 이것저것 갖고 갈 수 있었던 게 대학 다닐 때 내가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교수님보다 돈 잘 벌 때가 있었어요. 막 학원에서 알바 뛰는데 내 수강생이 더 많고 뭐 이런. 그래서 차도 타고 다니고 막 그랬어. 우와. 작은 차지만. 또 차 있는 대학생 그러니까 가면 MT 가면 니네 뭐 몇 시에 모일 건데? 화려하시다. 몇 시에 모일 건데 금요일 오후 6시에 모인다고? 그럼 나는 다들 바리바리 싸가지고 버스 타가지고 이렇게 우르르 가는데 큰 짐 있으면 어디 학교 앞에다 갖다 놓고 나는 따로 갈게. 트렁크에서 기타 탁 하나 따로 갈게 꺼내놓구나. 뭐 이런. 아, 근데 사실 겁나잖아. 대학생이 기아 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나 차 계약하겠습니다. 그러기 하기도 되게 어려워 사실은. 네.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근데 그냥 나는 좀 다르게 살고 싶은 생각들이 되게 많아서 하여튼 그런 짓들 자주 했어요. 그리고 나도 뭐 팔아먹기도 하고 뭐. 뭐 그러다 보니 그냥 그 성격 이상해서 그런데 MT 가면 우리 동기들은 모여서 뭐 뻔하잖아. 그 술 게임 하고 술 먹는 게임 하고 뭐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게 사람 사는 거고 참 그게 좋은 거였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쟤들은 저렇게 살지 뭐 저렇게 놀지 뭐 그러면서 나는 달라. 그런 생각이 매우 강했다. 저 무리에 끼고 싶지 않아. 그럴 거면 MT도 가지 말았어야 그럼요. 되는데 네. 그 주도하셨다면서요. 아 무대는 차려줘라. 그때 내가 주인공은 나다. 계속 그렇게 혼자 다니고 막 안 하고 그러니까 시험도 안 보러 오고 막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착하고 고마운 애들인 거지. 그러면 쟤는 그냥 왕따 시키면 그만인데 어느 날 야, 쟤 좀 문제 좀 있지 않냐? 쟤 좀 어떻게 좀 하자 우리가. 그래서 일단 쟤는 학교를 오고 수업을 오게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어느 날 내가 갔더니 야, 네가 오늘부터 과대표야. 그러니까 너 이거 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과대표를 시켜놓고 이런저런 일을 시키니까 또 내가 그런 거는 또 그래? 그럼 그런 거 해줄게. 나도 밖에서 겉돌면서도 되게 불안했던 거지. 저 무리에 내가 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또 굽히고 들어갈 자존심은 없고 뭐 이렇게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켜주니까 쓱 고맙지. 그 다음부터는 매달 전국까지는 아니고 수도권의 여대들 돌아다니면서 4월 조인트 MT 뭐 나온다. 강촌 뭐 덕성여대 무슨 과 5월 중간고사 기념 뭐 조인트 MT 뭐 서울여대 무슨 과 네. 그런 거 만들어서 그럼 과 대표가 거기에다가 컨택을 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좀 하고 그러길래 내가 그런 거 계속 해다 줬죠. 와. 근데 또 그쪽 가니까 자라랑. 잘 먹혔어 되게. 그리고 그런 거 하려면 어디 가서 뭘 자고 할지를 지금 생각하면 그냥 예약만 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덕성여대랑 갔던데 서울여대랑 또 가는데도 답사를 먼저 갔다 오거든.
그쪽 과 대표하고 과대표끼리 또 약간 또 둘이 오. 그럼 이제 가서 방도 보고 네. 밥은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왔다 갔다 갔으니까. 왔다 갔다 뭐 그것도 하고 그치? 야, 뭐 그리고 뭐 갔다 오면 또 뒤풀이도 좀 하고 보통이 아니네. 뒤풀이 하고 나면 또 다음 달 거 잡아야 되네 뭐 그런 거 하고 그때 꽃 피웠던 사랑 이야기는 뭐 없습니까? 들려줘. 지금 생각하면 이제 지금은 다 대충 다 아니까 그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다음번에 한번 더 보자는 얘기였구나 라는 걸 아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3학년일 때 저 뭐 2학년 내 저 과에 연결하고 나면 그러잖아. 오빠는 무슨 영화 좋아해? 뭐 어떤 뭐 무슨 영화 좋아해? 뭐 이런 거 물으면 심지어 오빠야. 그렇지. 알겠지. 그걸 왜 그땐 모를까요? 그렇지. 그 말은 네가 너의 영화 취향에 대해서 나에게 장시간 설명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같이 한번 보자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그러면 요즘 같으면 오빠는 무슨 영화 좋아해라고 하면 네가 그게 궁금하구나. 오빠가 무슨 영화 좋아하는지 앞으로 6개월 동안 내가 가르쳐 줄게. 뭐 그러면서 느끼해. 그렇지. 오히려 이거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하나하나씩 보여줄게. 뭐 이런 오히려 그랬을 텐데 그때는 서투르죠. 그렇지. 모르지. 영화는 내가 그동안 봤던 영화는 이런 건데 그 영화 못 봤어? 그럼 그 영화 스토리를 내가 얘기해주고 막 그러는 거 얼마나 지루했겠어 그러니까. 그게 풋풋한 것 같은데. 오빠 6개월 동안 알려줄게. 아, 이거보다는. 질색팔색. 오빠 영화 스타일이 우리 영자는 궁금하구나. 그러면 이제 오빠가 하나하나 오빠 영화 스타일을 우리 같이 배워보자. 나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거. 변사들이 와가지고. 근데 진우 선배가 그랬던 것 그런 같아. 매력이 그랬던 것 같아. 타고난 그런 게 있으신가 봐요. 진짜 웃긴 일이 있었어요. 저 요리를 배우러 네. 쿠킹 클래스에 좀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시연을 하시고 이렇게 학생들이 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서 앞에 저기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못 보잖아요. 근데 내가 딱 맞춰서 들어오니까 미리 인사를 못 했어.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내 뒤에서 목소리만 듣잖아요. 네, 뭐예요? 뭐 양파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갑자기 오늘 우리 쿠킹 클래스에 새로 오신 분이 있다. 그래서 어예진 씨다 이랬는데 갑자기 이분이 또 언니 들으실 수도 있는데 갑자기 딱 돌아보더니 손에 잡히는 경제 어예진 소장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근데 어쩐지 나 뒤에서 자꾸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데 긴가민가 했는데 어머 그래서 막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대사는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너무 팬이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 저 이진우 기자님 너무 팬이에요. 어혜진 소장님 하신 다음에 이진우 기자님 팬이에요. 그래서 예 뭐 전화 연결이라도 그분도 50대 가까운 여성분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랬어 나는 평생. 그런데 평생? 갑자기 건너편에 앉아 계시던 분께서 저도 이진우 기자님 팬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거기가 이진우 기자님 팬분들의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다들 너무 멋있다고. 너무 멋있고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목소리가 예. 확실히. 뭐 실제로도 목소리 좋으십니다. 너무 멋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전화라도 해드려요? 나는 이제 오늘은 못하겠어. 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 마력. 나중에 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들으실 여성분들이 텐데. 그래서 한 40대 후반에 다가오거나 50대가 되면 그때 드디어 진짜 남자를 알아보는 연령대가 되는 거예요. 보면. 목소리 더 낮췄다 지금. 그러니까요. 한톤 낮췄다. 그런 거야. 비로소. 아니 그래도 뭐 20대 때도 되게 맞아요. 날리셨다고. 내가 20대 때도 50대 여성들이 나를 되게 귀여웠었어요? 뭐 이제 여친이 될까 말까 하는 뭐 그런 단계에 있는 친구가 막 나하고는 안 통하고 대화 안 통하고 막 짜증 나고 막 그런데도 그분의 어머니는 나를 되게 애 괜찮아 보이는데 너는 왜 자꾸 그러냐 뭐 이런. 그럼 공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뭐 그렇진 않지 뭐.
네, 오셨습니까, 수상님. 아 김현우 튀김 수업 보러 있습니다. 사랑해. 갑자기 웬 튀김 소보로요? 진수 선배가 어제 김천 갔다 왔습니다. 김천인데 이건 대구잖아요. 대전에서 갈아타면서 대전. 갈아타면서 사오셨대. 와 대전역에 이거 살려면 줄 엄청 서야 되는데? 그렇더라고. 우와 줄을 서서 이걸 사오셨다고요? 와. 줄은 당연히. 짧게 요약해드리면 황제 펭귄 다큐를 보고 생긴 대로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삶의 회의를 느끼시고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좀 해보겠다라는. 그러면 펭귄처럼 살다 가는 거다. 네. 저희도 아니, 납득은 안 아니죠. 되는데 그냥 안 받아들이세요. 맞지? 나도 갑자기 여기 그냥 뭐 맞지 안 맞지? 흐르는 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안 하던 짓을 해보겠다라고 안 하던 일을 해보겠다고 결심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챙겨 사오셨다니까. 근데 맛있게 드십시오. 이거 자체도 그거 아닌가요? 하고 싶은 대로 한 거 아닌가요? 꼭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 내가 이제 생각을 좀 자꾸 바꾸게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네. 그 삶의 기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기회 내지는 뭔가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 네. 그게 뭐 아주 자잘한 것부터 큰 것부터 다양하게 라고 하는 사건들이 언제 생겼나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나라고 보니 평소에 안 하던 일이나 할까 말까 하다가 에이 하자라고 해서 했다가 예를 들면 김현우 국밥집 지금도 한 번도 안 갔는데 네. 오늘 점심 비었는데 갈까 김포까지 말까 하다가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네. 나는 많은 스타일이었어. 이 자꾸 되어가고 있었어요. 네, 네. 귀찮으면 안 하고 네. 하던 일 아니면 안 하고. 네. 그런데 대체로는 하기 싫지만 에이 하자라고 해서 가면 이제 그때 뭔가가 이제 또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고 보게 되는 일도 있고 하면서 이제 뭔가 바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많더라고. 그래서 자꾸 다양한 거 하려고. 왜요? 근데 왜 그런 기회? 요즘에 뭔가 인생을 다시 생각하시나 봐요. 왜 그런 기회를 지금 갈구하시게 된 거예요? 삶이 너무 평탄하신가요? 안 하고 싶은 게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일 더 안 만들고 싶은 것도 본능이잖아. 네. 그죠? 내 본능이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본능대로 살면 안 돼요? 근데 본능대로 사는 게 그게 정석이냐 아니면 그게 몰락의 길이냐 네. 생각해 보니 몰락의 길이더라고. 아, 그냥 그 도도한 흐름은. 몰락이다. 그래서 어제도 그냥 그냥 대전역에서 표를 입석이 없어서 두 번으로 날아타야 되는 건데 돌아오는 표가 네. 대전역에서 10분만 기다리면 다음 열차가 있는 게 있고 대전역에서 40분을 기다려야 되는 게 있는데 40분 기다려서 빵을 사고 대전역 광장을 한번 가서 돌아볼까 오랜만에 뭐 그걸 할까 말까 하다가 뭐라도 하는 쪽으로 자꾸 결정을 하고 뭐 어떤 기회를 잡으셨나요? 그래도 이거 집에도 사가셨을 테니까 뭐 이야. 가족에게 뭐 그렇지. 예쁨 받는 이야. 기회를 잡지 않으셨을까요? 좀 전까지는 선배님 대학교 때 날라다니셨던 연애사를 얘기. 들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연애사는 아 아니고. 그래서 저기 밖에서 삐뚤어진 학생의 이야기. 우드래곤 PD님이 딱 좋은 타이밍이라고 재밌는 얘기하고 있어요. 오. 야, 근데 이거 저도 이제 대전에 일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딱 도착해서 한 15분, 20분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면 살까 해가지고 딱 보면 줄이 그 줄을 보면 저게 뭐라고 이러고 포기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거예요. 성심당. 성심당이요? 성심당이에요, 그게? 네. 이거 안 드셨어요? 완전 거기 컵에 뭐 케이크 있던데. 그거 웬 케이크요? 그것도 케이크는 뭐야? 성심당 아 진짜? 아니 왜 먹던 걸 줘요? 내가 있는 거 지금 다 주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성심당 거구나. 안 드셔보셨어요? 케이크 먹어보러? 네. 왜? 성심당 케이크는 먹어봤는데. 와. 그게 그 유명한 성심. 케이크는 왜 사셨어요? 그냥 사는 김에? 사는 이게 김에. 줄이 다를 텐데요. 다 하는구나. 네. 이거는 케이크. 네. 줄이 달라요? 네. 튀김 이거- 소보로처럼 그냥
스테디셀러. 네, 그런 것들은 와 이거 맛있다. 빨리빨리 그냥 몇 박스요? 2박스요? 이거 쭉쭉쭉쭉쭉쭉 그런 게 빠져나가는 있고. 거고. 많이 팔리는 건 따로 줄을 세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를 골라서 거는 골라는 알아서 또 하는 거죠. 네. 그 줄은 또 다른 줄이고 얘는 그나마 조금 빠른데 그 골라 하는 줄은 언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더라고요. 그 튀김 소보루 줄을 서다 보면 케이크를 여기도 쌓아놓고 여기도 쌓아놓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줄 서서 요런 케이크도 고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된대. 저기 가서 골라오는 건 안 되고. 그래서 아니, 난 그래도 김현 소장님이 만들어준 국밥이 제일 맛있더라. 못 먹어봐서 근데 진짜 공감하기 맛있어요. 힘드시죠? 웬만한 분들은 서프라이즈로 갔거든요. 다 오셔서 치영 선배랑 서프라이즈로 갔는데 원래 나의 작전은 문을 열고 여기 사장 누구야? 사장 나와! 깽판을 그러면 이제 막 너무 놀라서 막 그 김현 소장님의 그 발걸음 있죠. 막 헐레벌떡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손님이 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좀 나와보세요 했는데 그때 사실 조금 마음 아팠어. 왜요? 얼굴이 여기가 이렇게 흑색이 돼서 초반에 가셨어요? 초반에? 아니요.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흑색이 돼서 너무 피곤한 얼굴인데 진짜 일하다 나온 사장님 정말 헐레벌떡 막 이렇게 나왔는데 밥도 못 먹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그 시간이면. 두건 쓰죠. 네, 두건 쓰고. 썼을 때 뭔가 확실히 좀 쾌해 보여요. 이게 하얀색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 그래도 뭔가 이렇게 진짜 일하는 사장님이 열심히 하시는구나. 일해야죠. 직원보다 열심히 일하는데 저기 벽에 갑자기 자 숙제 이러면서 종이를 막 나눠주죠. 사인하라고. 근데 이 사인에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게 사인을 막 하시니까 한 사람이 비었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할 말은 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몰라요? 뭐라 그랬어요? 그냥 거기까진 거죠. 제가? 그게 진심인 거죠. 아니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내가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닌데. 아니야, 그게 진심인 거라고. 그게 진짜 마음인 거라고. 진짜. 그러면서 형 선배가 그랬나, 소장님이 그랬나. 이 정도 됐을 때까지 안 왔으면 앞으로 오지 않으실 거라고. 선배 어머님이 그러셨다잖아요. 너 아직도 안 갔냐? 그래서 우리가 막 아니 여기 사실 가야지. 상암에서 20분 15분이면 빠르게 오면 또 그렇게 오는데 참 그건 진심인 것 같다. 방송하고 계서 나 잠깐 다녀올게요. 근데 그거 이렇게 와서 뭘 먹어줘 방문해줘가 아니라 그냥 사인이 필요한 걸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받아가세요. 아이고 조리 아이고. 시작. 이게 반가운 소리네. 오 72,500원. 오. 아니 완료권 이게 진동으로 해놔도 얘는 아니 알림이- 벌써? 오늘 완료권이에요? 72,500원? 네. 매출 벌써가 아니죠. 매출 지금 좀 늘고 있어요? 11시인데 3월이 완전 진짜 생지옥이에요. 왜요? 지옥? 몰라요.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지금 이거 들으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잘 되는 곳이 어딘가가 궁금해요. 요즘에. 그 정도로 엄청 어려워요. 3월 딱 들어서면서 매출 확 꺾이고 이게 보통 3월, 4월을 비수기라고 하는데 3월이 이제 계약하고 막 애들 학교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돈 들어갈 거 많고 또 2월에 돈 많이 썼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외식 줄이고 네, 배달 음식 줄이고. 소비를 많이 안 한다고 해서 다들 비수기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그래. 방학 때보다. 네, 주변에 이제 자영업 오래 하신 가게 뭐 저희 옆에 떡볶이집 떡볶이집. 있잖아요. 네. 그렇겠네. 거기 사장님도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그것도 외식이니까. 네. 근데 이런 건 처음이라고 그럴 정도로 이거 자주 가는 이제 저희 커피 메머드 커피 네네. 가가지고 자주 하거든요. 거기도 이제 7개월 되셨는데 이제 날씨 따뜻해지니까 많이 카페들 찾으시겠지라고 기대를 하셨대요. 근데 완전 날벼락을 맞았다고. 손님 갑자기 없어서. 네. 그리고 거기도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커피 사러 자주 올 거 아니에요. 그분도 이제 걱정되시니까 물어보는 거 우리만 이러나 다른 곳도 이런가 물어보면 주변에 단골 하시는 사장님들 다 지금 3월 들어서 난리 났다고. 이상하다는 거네. 그러니까 예전 3월과는 또 다르다는 거네.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힘들고 왜 그러지?
배달이 확 줄었어요. 4점은 오히려 이게 뭐 받쳐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죠. 왜 안 시켜 드세요라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궁금한데. 그러니까 오히려 전 똑같이 많이 시키는 먹는데. 오히려 새 학기 들어가면 더 정신이 없어서 챙기느라 후딱후딱 시켜 먹고 끝내고 뭐 그런. 그럴 것도 것 같은데. 근데 떡볶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4점 손님들도 많이 줄었고. 줄었고. 그 옆에 설렁탕집 있던 곳에 이제 빵집이 새로 개업을 했거든요. 아이고 거기 그때 결국 망했어요. 문 닫았어요. 아, 좀 죄송스럽긴 한데. 수장님 잡아먹은 거잖아요. 김현우 때문이지. 그렇긴 당연히 그렇지. 설렁탕 하나 하다가 해장국 먹으러 바꿔서 그럴 들어오는 수 거지. 있죠. 그러니 국밥집 생겼을 때 그 사장님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겠어. 경쟁 업체이긴 한데 아무튼 만나보니 사람은 청년은 좋은 청년 같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아무튼 뭐 빵집이 생겼는데 거기도 이제 개업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짝하고 여기도 이제 3월 확 꺾어져가지고 여기도 이제 철렁한 거죠. 와 이거 거기도 사람 꽤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주방에만 한 3명 돌아가고 홀에 2명 있고 빵 만드는데 엄청 막 그 식빵 전문점 해가지고 뭐 찰보리 식빵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즘 많은데 그거. 가격도 싸요. 3,300원에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그거 커피 사면서 따끈따끈한 거 바로 나왔을 때. 맛있었겠다. 그래서 사올까 하다가 그때 시간 7시 정도 됐거든요. 7시 반에 빵이 나와요. 그래서 10시 가면 다 식을 텐데. 식어서 그래서 가기 직전에 살까 하는데 그때는 빵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뭐 근데 튀김소보로가 마음 있네. 많이 쓰셨네 또.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안 하시길 잘했잖아요. 나는 당일날 꼭 드세요라고 하는 거 하루 묵혀서라도 갖고 오잖아 이렇게. 어제 산시점과 비교하면 24시간 안 지났어 뭐 이러면서. 저녁에 사셨을 테니 맛있어요. 그리고 맛있어. 나는 이렇게 튀김 옷만 먹어봤는데도 맛있네요. 아 경기가 진짜 안 좋구나. 광고 다이어트 하세요? 엄청 빠지셨죠. 다이어트 자동으로 됐어요. 아니, 위가 왜요? 좀 안 대구 좋으셔가지고 있는 그 쪽 빠졌는데 되고 있는 거지. 위가 또 쪼그라들어서 또 덜 드시고 그러면서 네, 근데 뭐 화면에는 잘 나와서 뭐 나쁘지 않아. 괜찮다. 뭐 유지하자. 뭐 이런 거라면.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좀 처지는 것 같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건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 급격한 다이어트 하면은 쪼그라져요 진짜. 안 하던 행동을 하실 게 아니라 하던 걸 안 해보는 것도 진짜 여기 나 진짜 눈으로 욕했어. 진짜. 저는 PT도 해보고 필라테스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냥 러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근육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체형도 그렇고. 맞아. 네, 그러니까 그 저희 동네에 맞아. 러너의 성지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뛰다 보면 날씨 좋을 때는 많이 이제 다 탈의하고 뛰는 분들 많잖아요. 남자분들. 근데 나는 남자분들보다 몸 좋은 분들. 여자분들을 더 보게 돼요. 왜냐면 나도인데. 정말 진짜로. 나던데. 그건 뭐 알겠죠. 왜냐면 나도 열심히 뛰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나의 뭔가 미래 모습을 상상하는 거야. 근데 진짜 정말 파이팅 넘치게 뛰는 분들은 살이 몸에 딱 붙어 있더라고. 오. 헬스장 하면 써 있잖아. 흔들린다면 그건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체형이 뭔가 잘록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오히려 그게 있나 봐요. 이렇게 대생처럼 네. 허리가 잘록하고 싶어요, 선생님. 그래서 나는 뭐 허리 운동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이게 엉덩이를 키우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잘록해 보이게 저 머리가 맞아, 작아지고 맞아. 싶어요. 그러면 그럼 맞아. 어깨를 어깨를 키워. 키우세요 하는 것처럼. 배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허리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근처에 근육이 커지면서 배가 커져요. 아 그래? 그래서 저는 허리가 잘록해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힙 운동만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허리 운동은 언제 해요? 했더니 힙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잘록해 보인다. 아, 보인다. 그런 거 하고. 근데 또 필라테스 하니까 선생님 저 허리가 개미허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엉덩이도 태어나세요. 해주시는데 갈비뼈의 호흡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호흡법. PT 선생님처럼 갈비뼈 이렇게 숨을 쉴 때 들이마셨다가 갈비뼈를 쫙 수축한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갈비뼈가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허리가 좀 이렇게 가늘어져요. 배에 사실은 근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복직근, 복사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 운동하면은 펌핑이 되면 이렇게 매스가 그래, 이렇게 그래. 커지는 느낌이거든요. 복횡근이라고 와. 들이마실 때 이렇게 알바 배 제대로 쪼아주는- 하셨네. 그럼요. 음. 그 근육은 그 수축했을 때 타이트해져서 좀 좁아 보여요. 속근육이지 그게. 네. 그래서 그거를 한동안 한 5분 정도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럼 허리 인치 재면 한 2인치 줄어요. 맞아. 그래서 지금 근데 그거 착각이에요, 사실. 그거 안만 그래요? 해봐야지. 펌핑 빠지면 그냥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도 호흡할 때 이렇게 들이마신 다음에 후 할 때 여기를 후 하면 이게 쭉 쪼그라들잖아요. 네. 이제 더 이상 숨 쉬면 안 되지. 일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허리가 잘록해지는 건 안 됩니다. 다들 이제 나이가 드니까 건강 얘기. 건강해져야 약, 됩니다. 근데 이러다 이제 약초 얘기하겠지 슬슬. 그때 문 닫아야죠. 뭐. 아우 진짜. 약도 중요합니다. 네. 대학교 다닐 때 친구랑 둘이 밖에 나가서 자취를 했는데 그냥 가정집 다가구 주택 가정집에 방 한 칸을 얻어서 한 적이 있어요. 두 분이 좋은 분 노인 두 부부였는데 그냥 밥은 니들이 해먹지 말고 여기 찬밥 남으면 여기서 반찬 꺼내다 먹어. 어디였어요? 신림동? 신림동. 그 고시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집에 들어와서 밥 먹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나 들어오니까 잘은 없었는데 가끔 이제 주말에 보면 배고프면 이제 우리 나가니까 밥 꺼내 먹으라니까 왜 안 먹어 미안해서 그래 뭐 하면서 두 분이 나가세요. 그럼 가끔 야 밥 먹으러 가자. 나가면 냉장고를 딱 열잖아. 그냥 한약 냄새가 확 나면서 냉장고 가득히 다 그냥 시커먼 물들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 다려 먹다 만 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야 이제 이 나이가 되면 다들 그런 거나 그게 하시나 이게 뭐야 이게 뭐 그랬는데 요즘 내가 이제 비트즙을 먹으면 좋다고 이제 쿠팡에서 그런 거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거 되게 좋아요. 그 제가 나이네. 아는 분 중에 나이가 많으신데도 피부에 주름도 하나 없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 손에 주름이 생겨요. 맞아. 근데 이 손에 환감이 넘으셨는데 주름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신체 나이가 30대 후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비법이 뭡니까? 선생님이 그랬더니 늙지 않는 거는 딱 2개라고. 뭔데요? 그러니까 잠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 그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요 얘기만 따로 좋은 타이밍인데? 어혜전 소장님이 해드릴 겁니다. 저희도 뭐 뭐라고요?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지금부터 따로 녹화를 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무료 회원은 여기까지. 네, 무료 회원은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유료 회원용으로 자, 녹화를 합시다. 뭐예요? 두 가지. 진짜? 뭐냐면 딱 2가지인데 하나는 깨끗한 피. 네? 깨끗한 피가 깨끗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혈관에 뭐 껴있지 않고, 뭐 끼면 그게 깨끗한 피, 단 거 기름기 많은 거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글자글 끼어 있을 거예요. 깨끗한 피 그리고 2번째는 몸에 염증이 없어야 된다고. 아. 딱 그것만 해도 늙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 그리고 두 가지는 서로 인과관계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려면 가장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고 안 좋은 거 안 하면 된다고. 제일 어려운 것. 뭐술 담배 안 하고 재미없게 살면 되네. 10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고. 근데 잠이 진짜 중요해요. 잠이 정말 나는 그렇다 하더라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잠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아주 맞아요. 뼈저리게. 안 주무시다가 최근에는 좀 잘 주무시는 네, 거예요? 최근에는 그래도 6시간, 7시간은 꼭 자도록 해요. 그렇게 하니까 좀 버틸 힘이 있는데 예전에 뭐 송경제 나오고 뭐 그랬을 때는 이제 막 2-3시간 잘 때가 많았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그 나이 때는 그렇게 해야 열심히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배가 그렇게 조언해 주셨잖아요. 야, 잠은 죽을 낮잠 한 3분 정도 눈 감고 있으면 괜찮아지지 않니? 그래. 선배도 양압기 쓰고 나서 안색이 진짜 좋아지셨어요. 저희 그런 엄마가 것 같아요. 맨날 그 소리예요. 아 그래? 응, 그런 아침에 것 보면은 요새 이진우 씨 안색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오. 잠도 정말 거의 더 안 자는데. 아 시간은 오히려 왜? 줄었어요? 그 몸이 조금 가벼워 한 2kg 빠졌거든요. 체중은 네. 별로 안 빠졌어요. 근데 몸이 가벼워지니까
조금만 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조금 자더라고. 밤늦게까지 뭐 하려고 그러고. 에이,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더 자야 되는데. 저도 요새 자꾸 깨요. 그리고 내가 주식 신통력이 잠깐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 미국 주식으로 먹어야지. 기본적으로 저는 한국 주식은 어차피 내국인들끼리 니 돈 따먹고 내 돈 따먹고 하는 거니까 그냥 강원랜드랑 비슷하다. 근데 미국 주식은 내가 돈 따서 오면 그건 달러 벌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잃으면 달러 유출.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라도 애국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요즘 양키들 돈을 좀 보셨습니까?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사팔 하면서 자식들. 어떻게 뭐 밥 좀 얻어 먹을 수 있는 고기 좀 얻어 먹을 수 있는 정도로 버셨습니까? 이번 달 수익률은 괜찮아요. 뭐 오. 누적으로야 뭐 약간 뭐 그렇지만 이번 달은 괜찮아. 내가 좀 진통력 생겼다니까. 스텝이 맞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출연료를 거절하세요. 늦게 오세요? 자꾸 15분에 오세요. 15분에. 이 슬슬 그 그렇게 요새는 전날 저녁에 저한테 예고하세요. 뭐라고요? 내일은 여기다 할게요. 기부. 들꽃 영화제 이런 거. 나는 알람을 한 아이폰인데 한 10개쯤 맞춰놓거든요. 근데 하나 놓치고 그러면 뒤쪽 아이폰에 깨는 케이스가 좀 있어. 2개만 맞추세요. 야, 그럼 10개를 해놓으면 그럼 불안해서 나는 아직 8개, 9개가 남았다. 불안해서 못 자. 되잖아. 그러니까 불안해서 깨야지. 그 다이소 같은데 되게 시끄러운 자명종 시계 같은 거 있는데 자명점도 4개가 옵니다 아침에. 어디 방에요? 끄고 주무시는 거예요? 못 듣는 제가 거예요? 그거를 하나 안 그래도 선물을 드리려고 나 안 갖고 왔네. 따르르르르르르 사놨는데 알람 시계 중에 네. 딱 알람이 울리면 관역이 탁 일어나요. 관역이 탁 세워져. 그 다음에 옆에 있던 총으로 그 정중앙을 맞춰야 알람이 꺼져. 야, 그거 못 맞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막 비몽사몽해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쏴야 돼. 그러면 알람이 재밌다. 멈추는. 그 사놨는데. 재밌다. 선생님 스마트워치 차고 주무세요. 좀 처음에 불편한데 그게 진동으로 깨워주거든요. 되게 그 마사지인 줄 알고 안 일어나시는 근데 거 아니야? 진동이 사람을 진짜 잘 깨워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진동으로 깨면 그 소리로 깼을 때 특유의 그 막 불쾌함 그게 좀 덜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매트리스를 바꿔보시는 건 어때요? 3분의 1 같은 좋은 네. 매트리스로 슬립테크 우리나라 최고의 슬립테크 기업 3분의 1. 최후의 보루의 수단으로 남겨놓은 건데 그걸 뭘 또 남겨놓으세요? 언제 쓰시려고? 더 푹 주무시지 않을까? 근데 그건 그거 한번 쓰기 시작하면 평생 써야 되고 너무 좋다는 얘기 들어서 일어나기 싫은. 그 한 번쯤은 투자하세요. 이게 좋은 게 이제 일어날 때쯤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깨우니까 온도 조절돼서 그런 것도 네, 돼요. 그래. 온도를 높여주고 그래도 안 지금은 이제- 깨면 진동으로 이렇게 젠틀하게 깨워. 지금 나오는 최신형은 진동이 된다고 본인 쓰고 했잖아요. 있어요? 저는 진동 아니에요. 진동은 최신. 네. 온도만 바뀌어? 네, 네. 근데 진짜 따뜻해서 깨요? 모르겠어. 따뜻해 하면서 깨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이 떠져요. 알람 없이? 네. 그럼 그때쯤 되면 눈이 떠져. 그럼 그래서 그걸 이제 따뜻해지는 시간은 침대 알람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 새벽 그걸 5시쯤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래. 일어나고 싶은 시간을 맞추면 그럼 침대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깨워? 네. 그래서 처음엔 중간에 자면서는 낮아졌다가 뜨거우면 난 더 잘 것 같은데 막.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온도가 뜨거워요? 체표면 아니 여기 체표면 온도가 약간 진짜. 올라가면 사람이 잘 깬대. 나 좀 먼저 한 며칠 써보고 싶은데 거기 체험관 체험관 없앴나 이제 다? 아니야 그 서대문구에 있고. 근데 선배 그거는 의도는 나 니네 집에 가서 좀- 자도 돼 이거잖아. 3분의 1 좋아요. 저도 그때 오셨을 때 체험관에 있는 매트리스 교체할 때 됐다고 얘기하셔서 그거 저한테 파세요 해서 이번에 받았거든요. 진짜요? 한 3일 됐는데 돈 줬습니까? 3일 됐어요? 보냈죠. 근데 매트리스 좋아요. 좋아요. 아니 이렇게 두꺼운 매트리스 전 처음 봤어요. 저 원래 실리라고 외국 브랜드 저것도 거 네. 50만 원짜리 인터넷으로 사서 썼거든요. 근데 그것도 두툼하고 이 정도예요. 근데 이번에 온 거는 두께가 이 정도예요. 그건 시그니처 그건가 보다. 비싼 건데 그거. 그런데 그래서 약간 위에는 라텍스인데 밑에는 좀 단단하고 이래서 섞여 있는 거고. 네. 모든 매트리스가 다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선배는 이미 좋은 매트리스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가? 약간 이게 토포 개념으로 이렇게 위에 붙어 있는 그런 약간 그런 중간에 뜨거워집니까? 약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약간 저는 그건 녹아드는 그런 그래요? 느낌. 저는 슬립테크가 아니고 그냥 매트리스만. 매트리스만 거기에 이제 슬립테크 그거 씌울 수도 있어요 커버. 좋아요, 좋아. 그거 저기 뭐야 엄재웅 PD가 샀잖아요. 엄재웅 PD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아 온도 네, 조절. 당시에 이거 괜찮아요. 진짜 좋아요. 본인 거는 빌려주기 싫다. 그냥 물어보시라고요. 뭘 그걸 빌려줘? 나는 매트 깔고 쓰는데 그런 게 있구나. 되게 좋아요. 아니 저는 요즘에 밤에 잘 때 온몸에 땀이 나가지고 깨요. 그게 그때 얘기한 게 그 갱년기 여성들이 되게 좋아한다 그랬어요. 맞아. 나 그런 거 같아. 맞아. 진짜. 그게 커피 타임 완전히 아침마당이 되고 있다. 나 진짜 정말로 아니, 요즘에 이 약간 정도면 감정 동침이에요, 기복도 동침이. 심하고. 그래 이 정도면 동침이. 아니 밤에 새벽에 땀이 막 온몸에 네. 나가지고 놀래서 막 깨요. 근데 그게 요즘 매일 그래. 얘가 스마트 매트리스라서 내가 온도 조절을 딱딱 맞춰놓은 게 아니라 분석을 해요. 잠자면서. 나의 체온을?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수면 패턴이 어떻구나. 와. 언제부터 자고 언제 그렇게 딱 누워 있다고 해서 잠잔다고 얘가 파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센서가 있어서 뒤척임을 가지고 잠든 시각과 깨어난 시각, 깊은 수면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요.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빠져든다. 그때 당시에 이제 온도 이런 것들을 정해 놓는 거죠. 근데 나 어제 잠이 어땠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조금 더웠던 것 같다 그러면은 낮추고. 그 대화를 어디서 해요? 이 정도면 전 대표님한테 아니요. 좀 돈 좀 앱으로. 받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앱으로. 받았잖아요, 우리. 받아서 저기. 앱으로 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맞춰가지고 스마트 설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좀 수동으로 하겠습니까? 근데 여름에 더울 때는 그냥 저는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제일 낮게. 어쨌든 내가 시원하게. 예를 들면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되면 네. 5시 한 40분부터는 침대가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그쵸, 살살 뜨거워지는 내가 어떤 잠을 잤든지 관계없이. 그렇죠. 그러면 그냥 시중에 파는 온수 매트 네. 그거를 깔고 네. 그 콘센트 중에 보면 타이머 되는 콘센트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아침 6시 반에 온이 되어라. 그럼 그거 해놓으면 뭐 어떤 잠을 잤든 6시 반부터는 뜨거워져서 온수 매트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깨는 것만 중요하다면 뭐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이제 푹 잘 때 렘 수면에 들어갈 때는 이제 심부 온도를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 맞아요. 저도 옛날에 관심 많아서 중요했던 게 잘 때 온도가 낮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불이 두꺼운 게 아니라 이불이 무거울수록 깊이 자고. 아. 네. 그래서 저는 15kg짜리 이불을 산 적이 있어요. 15kg짜리. 근데 그거 옛날에 뭐죠? 이거 그 친구잖아. 옛날에 혼수 이불 같은 거 그 두꺼운 거. 옛날에 그거 되게 다 독화소 덮고 이불 있으면 같은 솜잎을 되게 아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제가 산 거는 약간 돌가루 비슷한 게 들어 있어가지고 진짜 무거운 거였는데 저는 85kg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와이프 그 당시엔 여자친구인데 와서 이거 제발 치우라고 맨날 가위 눌린다고. 그거는 빨려고 이렇게 드는데도 막 허리에 힘주고 들어야 되고. 세탁기 고장 나겠다. 나는 맞아. 요즘에 잠이 잘 안 오니까 일단 누웠을 때 되게 금방 잠이 드는 자세가 있대요. 이렇게 천장을 하는 다음에 약간 그 개구리 자세 같이 이렇게 그러면 잠이 스르르 잠들어. 그 자세가 있어요 진짜. 네. 잠 잘 오는 개구리 자세 검색하면 됩니까? 그거 뭔지 알죠? 아니 저희 해본 적이 없어. 식당에서 하루 오픈 마감하면 그냥 기절해요. 오픈 마감 하루만 해보세요. 기절해 그날. 저 불면증인데 야 바로 그냥 핸드폰을 이렇게 핸드폰 좀 보다 자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얘 혼자 막 떠들고 있어. 그건 그것도 그럴 있던데. 것 같아. 자기 전에 약간 좀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 좋다 그랬나? 민영이가 추워. 그랬다네. 그거 각성되지 않아요? 차가운 물로. 오히려 안 그게 뺄 것 약간 같아. 체 표면의 온도는 급격히 낮추고 신부는 뜨겁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와서 누우면은 빠르게 이 온도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신부에 있던 열이 표면으로 나가면서 빨리 잠드는 그건 들었어요. 메커니즘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족욕을 찬물로 하라고. 그래. 오히려 자기 전에 너무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피곤할 때 네. 다리 피곤할 때 찬물로 발 닦으라고. 그래야 스트레스가 훨씬 더 잘 풀린다. 그리고 뭐 이유는 들었는데 그래. 근데
그래 여기저기서 지금 맞아. 들은 온갖 교통사고가 유사과학들 다 얘기하고 나온다. 있어 지금. 유사과학들. 유사과학들. 이러다 보니까 야 사실 지구는 평평하대. 진짜인지 아니야? 진짜? 솔직히 한 바퀴 다 돌아본 적 없잖아. 그걸 이렇게 도는 거라 이렇게. 아. 이제 일찍 오세요. 결론은. 아 그래도 뭐야. 요즘 저는 이제 아, 나- 갈게요. 어디 가세요? 방송하러 먹으러. 가시지. 점심 먹으러 가신다는데. 저도 오늘 점략 있어서. 점략. 언더스탠딩 아 오랜만에 또 MBC 오니까 좋네요. 시청자 이벤트가 있어서 저도 가야 됩니다. 오호. 가시죠 그러면. 다음에 또 놀러 하여튼, 오겠습니다. 펭귄처럼 살지 말자. 나는 펭귄이 되지 말자. 생기이 되지 말자. 재밌어요. 유튜브에서 황제 펭귄 검색해서 다큐 보세요. 재밌어요. 우리나라 거예요? 옛날에 동물의 왕국 KBS 동물의 왕국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당시에 KBS는 사왔을 거예요. 직접 사왔을 거야. 해외에 유명한 다큐멘터리를 사와서 더빙한 거기 때문에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돈이 넉넉하니까 그 웬만한 건 막 사오고 있어서 좋은 거 나쁜 거 섞여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진짜 유명하고 재밌고 잘 된 것만 사왔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10년 전 동물의 왕국 컨텐츠가 괜찮아요. 사실 그 호랑이가 그 호랑이거든. 이 오빠들 일부러 그러지. 나 가야 된다는데 일부러 계속 말 길게 느리고. 가야 된다니까 진짜.